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명진고가 1, 2, 3학년 전교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아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학 비리와 교원 갈등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명진고를 기피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시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수년째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광주 명진고입니다. 올해에는 26명의 신입생만 배정됐지만 이마저도 1명은 입학을 포기했고 5명도 전학을 가 현재 한 학급에 20명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명진고의 1, 2, 3학년 학생 수는 한때 1000명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전교생이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명진고 미달 사태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기피 학교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안 보낼 겁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입학을 하더라도 일단은 타 지역 전학이라든지 아니면 명진고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 갈등과 사학 비리 때문입니다. 명진고는 공익제보를 한 교사를 징계하려는 과정에서 숱한 고소전을 남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고 전 이사장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2019년 배임 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왜 명진고 이런 상황인지를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썼죠. 그러면서 전학을 요구했고 전학을 보냈단 말이죠. 이사장 리스크 하나로 학생들 선택을 한번 잃어버리고 그걸 복원할 방법이 없어요. 폐교 위기에 놓인 명진고를 살리기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달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 점검단을 꾸렸습니다. 점검단은 명진고 정상화의 해결책으로 남녀공학 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학생들까지 명진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린다는 계획과 함께 학교 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가 의지를 갖고 정상화에 노력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정받아가지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명진고와 법인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 만큼 공립화가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명진고 설립 주체가 사학법인이기 때문에 공립화는 어렵다는 입장. 매년 발생하는 광산구의 과밀학급과 원거리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명진고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 전남 출신 여성 정치인들이 광주와 목포, 여수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0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여성 당선인이 나온 겁니다. 이 중에서 광주 전남 출신 여성 국회의원들은 권향엽, 전진숙, 서미화, 전종덕, 강선영 당선인 등 5명에 이릅니다. 이들 여성 당선인들은 비단 여성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장애인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악수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손을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가락이 하나 없다든가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일하는 사람들의 손입니다. 애잔하기도 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대변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잘해야겠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징징법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해야 돼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의무입니다, 그것이. 저는 노동자를 대표해서 노동자 대변자로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국민 노동법을 만들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돌풍 속에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전종덕, 서미화 당선인의 입장은 뚜렷했습니다. 우선 진보당 출신의 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 복귀를 공언했고 저는 진보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당연히 진보당으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진보당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돕기 위해 조국혁신당으로 합류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 서미화 당선인은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내가 막 조국 혁신당으로 갈 것처럼 이렇게 막 해자되는 이런 게 있어서 오미오미 여의도 정치가 겁나게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눈 뜨고도 뭐 코비에 간단 말이 옛말이 아니네. 한편 여성 당선인들은 이번 총선 민심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확인된 만큼 국회에 입성해서도 민심을 충실히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학대받는 장애인들이 많은데요. 학대 피해 장애인은 쉼터에서 지내면서 보호받게 됩니다. 최대 1년간 머물며 신체적 또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자립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전국의 쉼터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 지원을 바라보고 있고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에게 학대를 받은 한 장애인 부부는 쉼터에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몇 년째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만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알코올 중독 아들에게 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된 60대 지적장애인. 전남 지역 장애인 쉼터에서 1년여간 지내다가 지금은 전남의 또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그래. 아들이 소리 지르고 그런다. 지적장애인인 아내 역시 아들의 학대로 장애인 시설에 신세를 지고 있지만 남편과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여쭤봤을 때 보고 싶어요. 네. 저희도 안타까워요.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던 부부가 별도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2년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전남 장애인 쉼터의 열악한 형편 때문입니다. 해당 쉼터는 한 명 있던 여직원마저 지난해 그만두면서 이제 남자 직원 3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성 장애인을 위한 숙소입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곳을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국에 있는 쉼터는 모두 19곳. 종사자 수가 정원보다 적은 곳이 2곳 중 1곳꼴입니다. 규정상 365일 24시간 운영이 원칙이고 남녀 각 1명이 있어야 하는데 교대 근무조차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금방금방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등 다른 시설에서 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하는, 케어하는 장애인에 대해 전문성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관리 주체인 지자체 일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완책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이제 저희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학대 피해 쉼터에 추가로 그 활동 보조 인력을 지원하도록 올해부터서. 정부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이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나 또는 국회를 설득할 때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난 2022년 전국의 장애인 학대 피해는 약 1,200건, 잠재적 위험 사례는 200여 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경을 포함한 경찰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광주시 남구의 한 요양병원 인근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광주 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얼굴과 팔 등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들은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 피습당했고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평에서 대규모 산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불은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요. 경찰 조사가 계속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화마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4일 정오쯤 한평군 대동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됐던 불.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번지면서 28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680헥타르의 산림이 타고 공장과 축사 등 65억 원의 재산 피해로 번졌습니다. 한평 산불 이후 1년,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30시간 가까이 대동면 일대를 태웠던 화마의 상처는 여전히 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민둥산으로 변했고 이마저도 예산 부족 등으로 237헥타르 가운데 10%도 안 되는 20헥타르만 잘라냈습니다. 올해 3천여 그루의 나무를 더 심었지만 예전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에 막 불이 넘어오는데 왜 씩 하고 넘어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차 소리만 지나가도 그 소리인지 알고 불난 소리인지 알고 혼났어요. 진짜. 쓰레기를 태우다 번진 것으로 추정됐던 산불의 원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증에 실패하면서 원인 미상으로 남았고 비닐하우스와 농기구 등 주민들의 피해도 잇따랐지만 예산이 조림복구에 집중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나 피해 보상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참 서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복구 할 일을 생각하게 저도 깝깝합니다요. 전남에서 역대 첫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될 만큼 강한 불길에 축구장 971개 크기의 산림이 타 최대 규모 피해를 기록한 한평 산불. 36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아픔은 주민들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갯벌을 가로지르던 콘크리트 노둣길, 이 섬 사이의 징검다리를 걷어내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갯벌 생태계가 복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안군 암태와 추포 사이의 추포 갯벌인데요. 생태계 복원은 물론 300년 넘은 노둣길도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완공된 신안군 남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추포대교입니다. 대교가 완공되기 전 섬과 섬은 콘크리트 노둣길로 연결돼 바닷물의 유통을 막는 등 갯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안군은 추포대교가 완공된 뒤 추포 갯벌 복원 사업을 벌여 지난해 10월까지 콘크리트 노둣길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콘크리트가 철거되고 바닷물 유통의 걸림돌이 사라지자 추포 갯벌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철거 2달여 만에 갯벌 위에 쌓여있던 미세한 뻘층이 사라지고 원래 갯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칠개와 농개 등이 서식하면서 사라졌던 낙지도 돌아오고 있으며 갯벌의 고기사 짱뚱어도 눈에 쉽게 띄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요게 생태계가 복원되는 시점을 한 10년 정도를 내다봤는데 불과 치우고 2달 만에 완전성에 가깝게 회복이 됐다는 데 저희들이 되게 놀랐습니다. 또한 미세 뻘층 속에 숨겨졌던 암태 추포간 2.5km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노둣길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노둣길은 400여 년 전 처음 만들어진 뒤 100년 뒤에 다시 주민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보수했다는 비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만이 건널 수 있는 또 그런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힌 설화나 그런 노래들 또 많은 사연들이 담긴 소중한 해양문화유산입니다. 신안군은 내년까지 추포 갯벌 복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과 함께 노둣길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점심시간대 도심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급발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인 65살 허모 씨가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에 따라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 차량 사고 기록 장치인 EDR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회사원 2명 중 1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또 다른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공원 4.19 기념탑에서 참배하고 광주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4.19 혁명의 지부장과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선언문 낭독에 이어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광주 비엔날레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탈리아 베니스의 일 자르디노 비안코 아트스페이스에서 비엔날레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